전국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추가 동선이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자가 늘었습니다. A씨는 군산의 한 모델하우스와 고창의 한 휴게소 등을 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폭염 일수가 길어지면서 올해는 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제 지역 오랜 수건 사업인 김제 6교가 착공 3년 만에 임시 개통됐습니다. 개통이 10달 정도 앞당겨지면서 이용자나 주변 상권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농경문화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대비해 새로운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추가 동선이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자가 늘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3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확진자 A씨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41명으로 전날보다 12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인된 A씨의 동선은 거주지인 전주를 비롯해 군산의 한 모델하우스와 고창의 한 휴게소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가 대부분 좁은 공간에 머물러 밀접 접촉이 많은 것으로 보고 검사자 모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폭염 일수가 길어지면서 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상당수가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지역 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는 김선덕 할머니. 김 할머니는 한여름 더위를 선풍기도 아닌 부채를 이용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냥 사요. 그럭저럭 사요. 방충망 열어놓고 그냥 현관에서 살고 그래요.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 열로 좋게서 붙이고 이렇게 살아요. 저 부채 있잖아요.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고유순 할머니는 물에 적신 수건을 이용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냥 뜨거운 게 수건 물을 묻혀서 두르고 자라. 그러면 시원해졌게. 그러고 자고 그랬어요. 뜨거운 문 열어놓고 자면 그래서 자라 물을 묻히고 수건 물을 묻혀 두르고 그냥 죽어라고 살아요.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선풍기가 고장이 나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선풍기조차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각 지자체별로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단체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선풍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없으시면 정말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선풍기를 조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 이렇게 혹은 유관기관들에게 지금 도움을 좀 요청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께 선풍기를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2018년에는 열사병으로 전국에서 4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이 3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돼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갈 곳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인 김제 6교가 착공 3년 만에 임시 개통했습니다. 김제시가 240억 원을 들여 재가설한 김제 6교는 길이 188m의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개통 기간도 10달 정도 앞당기면서 이용자나 주변 상권의 불편이 다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제 6교는 지난 2011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문화축제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어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뽀얀 빛깔을 자랑하는 햅쌀 막걸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서 수확한 쌀이 원료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막걸리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평선 축제 개막 만찬 때 오를 건배줍니다. 지평선 축제를 100일 앞두고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인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평선 축제도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평선 들녘은 벌써 색다른 볼거리로 눈길을 끕니다. 축구장 한 개와 맞먹는 논에 색깔을 띠는 별을 심어 지평선 축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농산물을 연결고리로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지역 농산물을 좀 가지고 김제시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 농경 문화를 주제로 한 지평선 축제는 세계 무대로 뻗어가는 우리나라 5대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축제협회 IFA는 지난해 김제시를 세계축제 도시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7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지평선 축제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축제 준비에 돌입한 김제시와 제전위원회는 벽골제 행사 공간뿐만 아니라 시내와 주변 관광지까지 활용해 관광객 분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지침에 맞게 행사 장소별, 시간대별, 일정별 관광객의 접수를 받아서 우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 농경문화의 진수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올해 축제는 10월 7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전북에서도 불과 12일 만에 확진 환자 6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결국 답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정 차원의 고강도 조치에 앞서 국민 스스로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전북에서도 일상화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역의 생활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는 사실상 집단 감염 위험시설 범위를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완벽하게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게 보건당국의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칭을 국가적으로 통일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강도별 대책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 살펴봅니다. 최근 군산의 빈 공장에 야적돼 있던 폐기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휴 폐업 공장과 창고 등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 투기와 야적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휴업 중인 공장이나 창고 등을 대상으로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뒤 사실상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한 화재나 환경오염 등 2차, 3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공장 등은 모두 94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이 적재된 공장과 창고 수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야적된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칫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휴 폐업 공장에서의 폐기물 야적 등을 단속하거나 조치할 법적 권한이 없어 사실상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나 단속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도내 불법 폐기물 투기 업체와 수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행정 조치를 내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바라본 우리 지역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정읍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빅카인즈에서 분석한 정읍시 관련 연관어 중 상위권을 차지한 건 코로나19입니다. 지난 23일 정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나이지리아에서 개인 지병 치료차 귀국했다가 정읍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가운데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가족 이외의 접촉자는 없었으며 확진자 가족을 모두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시민소통위원회입니다. 지난 5일 정읍시는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소통 정읍, 행복시민, 청정활력 3개 분과로 각각 30명씩 모두 90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는 민선 7기 주요 정책이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 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시가 첨단 과학 산업단지에 입주할 3개 업체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시와 계약한 기업은 한터와 에코비즈넷, 안정개발 등입니다. 세 기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모두 50억 원을 투자하고 약 50명을 신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새로운 동력산업 발판 마련을 위한 향기도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정읍에 있는 기존 향기자원에 최근 민간 투자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라벤더 허브 농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향기공화국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과 권역별 녹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이 갖고 있는 향토 자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대표 향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이 갖고 있는 향기 자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자원화할 수 있는 전략과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서 치유와 힐링의 대한민국 대표 향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7월의 첫날인 수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는데요. 전국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6도, 남원 순창은 17도, 김제, 정읍, 고창 18도, 부안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부안, 임실과 고창은 27도, 남원, 순창, 정읍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은 맑겠는데요. 장마철 밀린 빨래하시고요. 세차 효과도 괜찮겠습니다. 자외선은 매우 강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충분히 대비하시고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에는 흐리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겠는데요. 주말인 일요일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이나 시점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은 종일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